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공격적인 미 연준의 행보를 소화하면서 프리마켓에서 약세를 보였었던 뉴욕 증시는 현재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라는 신호가 나오면서 월가는 미 국채를 팔고 주식을 담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2.41%대까지 치솟았고 달러 인덱스도 98.5선에서 강보합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스프레드 역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3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미 역전이 포착된 상황입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당장 EU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거래일은 소폭 하락했지만 오늘은 미국에서의 재고 감소 소식과 또 러시아가 원유와 천연가스 판매를 루블화만 인정하겠다라고 밝히면서 4.6%대 강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WTI가 114달러 선, 브렌트유가 12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되면서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도 간밤새 미 증시의 상승에 안도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니케이 지수가 오늘은 3%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소프트뱅크 주가가 7% 급등하고 엔화 가치는 6년 1개월 들어서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요. 미 연준과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행보 간 간극이 벌어지면서 엔화 약세 현상으로 7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말 무료 특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균선생 마스터님께서 일요일 밤 9시 30분에 매매 신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은 일요일 오후 1시에 단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582번으로 신세계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샵 0582번 문자로 신세계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우측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좀 뵙는 것 같습니다. 해왕입니다. 네,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전일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엔화가 폭발적으로 좀 하락을 했어요, 여러분들. 사실 엔화가 지금 이제 구로다 라인이라고 이제 125엔 여기에 근접하는 상황인데, 중요한 게 어제 파월 발언 이후 추가적인 하락 모멘텀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엔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거예요. 물론 뭐 미증시를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엔화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시청자분들이 이러한 이유와 사실 앞으로 안전자산이 아닐까라는 의문점이 드실 텐데, 오늘 이거를 해소드리는 1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에 이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는 일본까지 굉장히 부담되는 좀 매크로 요인이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아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알짜 정보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1시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10년물 국채금리의 급등 속에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강달러와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보합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러시아가 원유와 천연가스 판매를 루블화만 인정하겠다라고 발언하면서 사실상 공급 차단 조치를 밝혔습니다. 유로 FX는 고유가와 물가 상승 압력에 경기 둔화 우려가 증가하며 11선을 이탈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각 상품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을지 주요 상품 현재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1.13% 떨어진 14,49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72% 상승한 온스당 1,93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4.13% 오른 배럴당 11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50% 떨어진 1.100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오늘 당일의 대응 전략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오늘 또 1% 넘는 하락폭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어떤 스탠스로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스닥 오늘은 매도 대응 전략 세워주셨네요. 네, 일단은 잠시만요. 네. 지금 잠시만요. 네, 나스닥이 지금 현재 이제 조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 1.20% 떨어진 상황이고 또 다우 지수, S&P 500 지수 모두 다 0.8% 가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시장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요소가 있는데 네. 일단은 화면 보면서 좀 들이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봐주시죠. 시청자분들이 사실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 반등이 오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재료 소멸이 아닌가? 그죠? 네. 왜냐면 이미 이제 지금 올해 이제 페드에 대한 시장 전략은 시장에 다 분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이어갈지 누구나 뻔히 아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연 6에서 7회 이상에 대한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죠. 그죠? 근데 증시에 대한 상황은 사실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실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못하는 그 구조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상단에 대한 채널링 이탈이 나오기 전까지는 완전한 상승세로 들어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지금 보시는 차트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은 14,800에 대한 이탈값이 완전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안심하지 말자 이 주의예요. 차트는 좀 간단하게 봅시다. 차트는 좀 간단하게. 자, 그러면은 좀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언제쯤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이겠죠. 예, 조만간 올라갑니다. 조만간. 여기서 이제 박스권으로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돌파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안심 구간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증시가 상승세를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앵커님께서 시작할 때 얘기를 했었죠. 뭐가 있었나요? 국채 스프레드. 네. 지금 이제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는 아직까지 0 이하로 마이너로 내려가진 않았지만 네,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른 채권 스프레드는 역전이 일어났거든요. 네, 3년물과 10년물이 역전이 됐고 또 5년물 같은 경우도 역전이 그죠.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3년물하고 10년물 채권 스프레드는 이제 2년물보다는 좀 더 선제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뭐냐면 앞으로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는 역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라고서 시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네. 이게 시장의 공포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시장의 공포인데 지금 당장은 이게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네, 여러분들 제가 그 타이밍 자체가 오면은 제가 얘기 드리겠지만은 오늘 또한 이제 외신에서 이제 채권 스프레드에 대한 역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이 좀 두려움을 떨고 있는 입장이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잠깐 화면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권 커브에 대한 경기 신호를 좀 많은 전문가분들도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에 대해서도 의견도 분분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상황이 다를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 네. 기존과 동일하게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경기는 지금 회복 국면이고 계속 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보면 아시다시피 네. 거의 이제 최고 전성기를 달릴 때 갑자기 부러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거는 이제 경기에 대한 위축 부분하고 좀 고려하기는 좀 그렇다. 지금 최근에 서울경제에서도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먼저 얘기 드리는 부분은 이거는 지금 당장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역전되고 들어가자. 이게 제주의예요. 역전되고 나서 이 지표를 보는 게 원래 맞습니다. 역전되고 나서. 근데 역전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경기 침체에 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역전이 되고 이제 향후 그때부터 이제 모멘텀에 대한 징조가 발생하고 네. 이제 경기 침체라는 거는 굉장히 단순해요. 시장 흐름에서 이제 돈이 끊기면 경기 침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죠. 지금 금리 인상 시기이기도 하고 하니까. 네. 자, 우리 알다시피 팬데믹 딱 발생하고 하나의 표준 사례가 될 텐데 가장 빠른 팬데믹 딱 발생하니까 시장에서 발생된 현상은 뭐예요? 패닉셀이 나왔죠. 그죠? 패닉셀도 있겠지만은 패닉셀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시장에 돈이 안 돌기 때문이에요. 네. 시장에 어느 경제 활동에 대해 수급이 계속적으로 도는 게 이게 사람의 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돈은. 여러분 네. 피가 이게 딱 맥이 끊기는 순간은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경제도 똑같은 거예요. 돈에 대한 수급이 끊기는 순간부터는 그냥 돈이 딱 끊기면서 그걸 경제 위기라고 칭해요, 그냥. 근데 미국이 중요한 게 이제 파생에 대한 구조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파생적인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게 역전이 된다는 건 이상징후로 항상 왔던 거거든요. 네. 이제 과거 이제 30년간의 차트를 보면은 항상 그래 왔다 이런 건데 중요한 거는 항상 역사적으로 본다면 역전 현상이 들어가더라도 그 당시에는 어떠한 주가 상황이 발생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래프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네. 와 이제 제로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지네요. 그죠? 이거 떨어지면 회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선에 맞닿았던 때가 2020년 3월인가요? 네, 일단은 20년 3월인데 저는 20년 3월 이제 팬데믹 기간 때 이 회색 바가 보이시죠? 이때가 시장이 무너진 시기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위험이라고 평가를 안 해요, 사실. 왜냐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세에 대비해가고 얼만큼에 대한 하락세를 유지했냐 이걸 평가를 하는데 이건 전초전이에요. 만약에 이제 채권 역전이 펼쳐지고 나서 향후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서 그때 발생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하락이. 근데 이 모멘텀을 지금 당장 제로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또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길게 잡아도 1년 뒤에 대한 상황을 지금 예측하는 건 무리예요. 간단하게. 채권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그리고 항상 모멘텀이 발동했던 거는 역전에서 복구했을 때. 그죠? 근데 지금 상황은 역전이 아직 되지도 않았다는 점은 신고점에 대한 갱신을 항상 역사적으로 이루어왔다. 그럼 이 지표는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그죠? 좀 요새 외신에서 하도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막 들끓죠. 왜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0년물, 3년물 채권 스프레드가 선제적으로 역전이 됐기 때문에 향후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겠네. 그거 무서워라. 어떡할까? 네, 주식을 보시는, 증시를 보시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안정적입니다. 라는 표현이 저는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아직은 시장이 안정적이진 않지만 14,800 이후 돌파 이후는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또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서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흔히 우리가 경제를 볼 때 이런 거를 맨 먼저 보여요. 금리 인상은 증시에 좋지가 않다.
네. 그런 시선이 많죠. 그런 시선이 많아요. 왜냐? 이제 원칙적으로 본다면은 네.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그죠? 돈을 뿌렸던 거에 대해서 회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시장의 돈은 이 돈 자금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되기 그죠? 때문이죠. 돈은 돈이 네.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험자산이라는 칭호를 가지는 주식 시장에서 돈이 들어가는 흐름이 굉장히 위축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네. 실제로 이론은 그렇지만 실전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과거 이제 2011년도 이제 정상화 과정이 계속 들어가고 16년도부터 이제 미국이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했었어요. 그때도 네. 적정금리에 대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도 증시는 계속 상승세를 유지했거든요. 그럼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그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단순히 인플레를 잡기 위해 빠르게 시도를 하는 경향이 크지만은 중요한 거는 시장은 어쨌든 간에 제 수급을 찾을 것이라는 평가를 저는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2개월 힘들었잖아요. 2, 3개월. 네. 그죠? 2, 3개월 힘들었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증시. 네. 좋은 현상이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세계를 시청하시면은 이 위험 징후가 발생됐을 시 네. 그때는 한 달 내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화시키세요. 현금화시키세요. 아직은 네. 그 단계는 아니에요. 약간 작년 10월 같은 그런 또 분위기처럼 말씀을 해주시겠네요, 그죠? 그죠? 네. 그렇게 보는 게 현명하겠죠. 그렇죠. 지금 코스피 여러- 2,600선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네. 제가 사실 질타를 많이 받았잖아요. 왜냐면은 러시아 우크라 사태가 시장에 영향이 없어요. 증시에는 그렇게 악영향이 아닙니다. 조건이. 원자재 가격은 상승했지만 시장에는 그렇게 악조건은 아닙니다. 네. 제가 말하는 시장은 증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루브라가 난리가 나고 원자재 가격이 막 130달러까지 치고 유가가 에너지 네. 가격이 원자재 가격은 계속 상승치를 침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계속 2,600선에서 700선을 버티죠. 심지어 러시아 우크라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도 비슷한 흐름이었죠.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네. 아직까지도.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예상 시나리오거든요. 왜냐하면 영향을 끼칠 요소가 단순하게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만을 가지고 그죠? 논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인플레 상승에 대한 영향은 통화 정책에 대한 빠른 긴축 정책 시도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긴축을 시도한 상황에서 그죠? 더 이상에 대한 긴축 시도는 앞으로 증시에 무의미할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재료가 다 나왔는데 뭐하러? 네. 그죠? 이제는 뭐 빅스텝에 나서더라도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그죠. 보시고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네. 자, 오늘 잠시만 화면 보면서 우리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전일 네.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렇죠. 하나씩 체크해야 좀 될 체크를 부분이 해보죠.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좀 글이 많아요. 네. 시청자분들 제가 글 많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오늘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러시아 어제 이제 파월이 주요 발언을 몇 개를 꺼냈어요. 네. 핵심 굉장히 요즘 너무 자주 보는 분 같아요. 어제도 나오셨었는데 오늘도 또 좀 이제 이렇게 만나 뵙게 사실 되네요. 너무 많이 뵙기 때문에 네. 이제 자주 이름을 듣는데 예. 지금 시장인 만큼 자주 발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파월 예. 의장. 시장 안심시켜야 되거든요. 오늘도 또 우리 시각으로 밤 9시에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이제 파월 의장이 계속 시도할 게 빠른 긴축 시도. 네. 그리고 한 번에 0.5 베이시스 포인트도 올릴 수 있다는 전략을 내포해야 되기 때문에 발빠르게 시장 안정을 먼저 취할 거예요. 네. 제가 말하는 여기서 시장은 이제 파월이 증시만 가지고 시장이라고 논하지는 않거든요. 전체적인 경제 그렇죠. 활동에 대한 전체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거에 대한 대변을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인플레 영향은 과소평가하고 있다. 과소평가했었다. 이게 좀 적절하겠죠. 지금 아직도 과소평가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어제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 지금 파월 의장이 어제 중요하게 얘기한 거는 정확하게 에너지에 대한 부분만 평가를 했거든요. 에너지. 근데 지금은 에너지랑 원자재는 정확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에너지는 뭐예요? 유가, 가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원자재는 뭐예요? 우리가 소모품으로 쓰는 많은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에너지 산업에 국한돼서 인플레를 평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고서 외신이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영향은 극히 지금 상황은 드뭅니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경기는 낙관적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경기는 낙관적이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어제 얘기한 게 소프트 랜딩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소프트 랜딩. 이게 네. 굉장히 웃긴 표현이거든요, 사실. 연착륙에 대한 말이 많죠. 비행기가 이렇게 소프트 랜딩이 뭐냐면은 네. 비행기 우주과학 용어거든요, 원래. 네. 쭉 가다가 한 번에 하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천천히 하강한다는 뜻이에요. 네. 천천히 하강한다. 예. 근데 이 소프트 랜딩에 대한 과거 사례를 얘기하면서 지금 소프트 랜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건 침체기가 아니야. 단순히 상승 국면 내에서 이제 어떻게 후반부에 침체를 겪지 않으면서도 천천히 내려가는 것뿐이야. 라고서 시장에서 표현한 거거든요. 파월 의장이. 그러면은 이게 웃긴 게 과거 사례가 지금 상황이랑은 전혀 매크로 환경이 다른 거예요. 이것 또한 비판을 당했습니다. 어제 수많은 비판을 당했어요. 파월 의장이. 그죠? 시장에서 내놓는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향후 앞으로 FOMC는 더 큰 폭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단순히 시장 안에서 좀 언급을 하는 거는 이번 3월에는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렸지만 향후 앞으로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FOMC 회의가 가능성이 있다. 네, 긴축을 더 빠르게 시도하는 것뿐이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대차 대조표에 대한 축소 시기를 당기겠다. 자, 어제 파월 의장이 딱 이렇게 발언을 하고 나서 어떠한 현상이 펼쳐졌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딱 하셔야죠. 국채금리가 폭등했습니다. 여러분들 국채금리가 폭등했어요. 여러분들 자, 화면 잠깐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연준의 공격적인 또 통화정책 시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좀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고 또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간단하게 좀 봐야 돼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네. 파월 의장이 긴축을 빠르게 시도하고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 거는 이제 대차 대조표에 대한 축소 시기도 빠르게 당기겠다. 이 얘기를 다 꺼내자마자 국채금리가 폭등합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보실까요? 아니, 전 제한이 있다고 봐요. 아, 네, 네. 이제 제한이 다 왔습니다, 사실. 제한이 다 왔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왜 올랐고 네, 이게 중요한 중요하죠. 거죠. 왜 올랐는지. 왜 올랐는지 알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자, 여러분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자로 2.352% 기록하고 있는데 전일 네. 폭등을 했어요. 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자,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냐? 긴축을 빠르게 시도한다는 거는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시장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는 상황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FOMC가 자산이 1경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었죠. 네. 1경이라는 걸. 근데 거기에서 비중이 반 이상이 국채예요. 자, 그러면은 대차 대조표로 축소한다는 거는 FOMC에서 가진 국채를 시장의 공급에 풀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국채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시장에 공급되는. 공급량이 많아진다는 건 가격에 대한 하락 요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간단하죠? 시장에 앞으로 공급량을 풀겠습니다. 다른 말로 대차 대조표를 당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년물 국채를 가지고 있다면은 야, 이거 가격 더 떨어지겠는데? 앞으로 매물이 쏟아지겠는데? 저 또한 던지겠죠. 시장에 매물도 내놓겠죠. 그럼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은 떨어지겠죠. 앞으로 더 떨어질 걸 예상하는데. 그죠? 그러한 현상입니다. 근데 이 또한 시장에 반영 중인 과정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랑 한번 엮어서 이제 중요한 하이라이트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화면 좀 잠시 내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일각에서는 현재 물가 상승이 좀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라든지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기이한 것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으로 잡기 힘들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맞는 표현이죠.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지금 통화 정책이 획일화돼 있고 네. 상황이 통화 정책이 이제 이제 그런 표현을 해요. 좀 시적으로 네. 모딘 칼이라고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좀 무뎌졌다. 무딘 칼. 예. 예전처럼 시장에 굉장히 민감하거나 좀 어떤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죠. 있다는 대책을 어떻게 보면은 칼같이 선을 긋는 그 상황이 아니라 네.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들. 통화 정책이 미국이라는 큰 어떤 중앙은행이 네. 무딘 칼이라는 표현을 듣는데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자, 좀 내용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엔화가 떨어집니다. 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엔화가 지금 안전자산이라고 칭하는 데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금값이 올랐죠, 최근에. 네. 많이 올랐어요. 지금 조정받고 내리는 중인데 안전자산이라고 칭하는 금은 올라가고 있는데 엔화는 왜 떨어지나요? 그죠? 굉장히 간단해요. 10년물 국채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안전자산이라는 엔화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닌가요? 이 질문 전에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엔화가 안전자산이에요? 라고서. 자, 이거는 이제 아베노믹스의 정책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이제 일본에 대한 부분은 자국민이 국채를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외인에 대한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엔화는 안전자산에 칭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하락하는 이유에 대한 명분을 찾자면은 저는 미 국채에 대한 금리가 상승해서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엔화는 안전자산에 대한 신호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국채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국채 가격에 대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엔화거든요. 엔화가 일본 내가 어떻게 보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던 건 미국채에 대한 보유국 중 일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영향을 많이 받겠죠. 1차적으로. 그리고 최근 이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대비 평가를 보는데 사실 이제 미국 관련해 갖고 이제 내용하고 유로 관련해 갖고 이 내용은 상반된다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 갖고 유럽이 경제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유로화는 더 떨어지고 미국은 달러는 상승하는 과정인데 과연 달러에 대한 문제점으로 엔화를 평가할 수 있냐 이겁니다. 저는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그리고 엔화는 안전자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다만 지금 환경에선 안전자산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는 거예요. 왜냐? 엔화, 국채, 그리고 금은요. 안전자산이라는 칭호를 정할 때 보통 국채랑 엔화는 적정 금리 그리고 경제 정상화가 들어갔을 때 같은 흐름도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팬데믹이 겹치면서 미 국채가 팍 올라가고 팍 떨어지고 왜 그러겠어요? 페드가 조종하니까. 간단하죠? 페드가 조종하잖아요. 페드가 사들이고 풀고 지금 어제 파월 얘기도 나오는 게 국채량 풀 거야.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인데 간단하죠? 그러면은 수급 조절을 페드가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러한 긴축 시기랑 양적 완화 시기가 도래했을 때는 엔화 그리고 국채는 안전자산이라는 칭호보단 이 매크로 환경에 대한 구성 요소가 오히려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범주를 벗어났나요? 라고 표현했을 때 제 해답은요. 아니요. 적정 금리 수준 그리고 정상화 궤도에 미국이 도달을 하고 그 상황이 여건이 마련이 된다면 미 국채에 대한 흐름도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때서야 안전자산이라는 칭호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일본 엔화에 대한 부분은 단순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상황으로 빚어졌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미 국채 금리가 낮은 바닥에서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구로다 라인을 깨고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지만은 이 범주가 제한적이라는 건 미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 밸류업이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이거 좀 제가 확대를 많이 못 해드려서 시청자분들에게 죄송한데, 자, 위에 차트랑 아래 차트랑 한번 보시죠. 네. 어떤가요? 시청자분들. 굉장히 비슷해 보이네요. 흐름도가 비슷하게 나오죠. 지금 위에 차트가 10년물 국채 가격 차트예요. 여러분들, 뭐 10년물 국채 금리랑은 반대로 가겠죠. 여러분들. 근데 10년물 국채가 깨지니까 엔화도 같이 깨지죠. 같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러면은 지금 엔저에 대한 현상은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야 될 게, 이해를 해야 될 게 단순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비로 이렇게 엔저 현상이 들어간다라고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기준에선 정말 잘못된 상식 수준입니다. 지금 엔저가 드러나는 현상은 미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 폭발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채 금리는 왜 오르나요? 긴축 시도하고 대차 대조표 축소하고 채권에 대한 물량을 풀기 때문에. 간단하죠. 그러면은 이 안전자산이라고 범주에 벗어났냐고 하는 해결값도 저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엔저, 안전자산, 이제 엔화는 더 이상 이제 아베노미스에 대한 정책을 펼치기엔 무리인가 이런 표현이 있죠. 실제로 이제 BOJ라고 좀 칭하죠. 미국의 FMC죠. BOJ,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BOJ입니다. BOJ가 1월 통화정책 회의까지만 하더라도 나온 거는 앞으로 일본도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전 세계의 트렌드에 따라가는 거죠. 사실상. 다만 지금 상황은 뭐예요? 지금 선진국 대비해 갖고 이제 미국 대비라고 좀 평가를 할게요. 사실 이제 달러 대비 엔화 평가가 제일 많으니까 미국 대비 상대성 평가를 한다면은 미국은 금리 인상을 벌써 시도했네요. 테이퍼링도 끝났네요. 근데 일본은 아직은 채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앞으로 줄여가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정확하게. 그리고 올해 안에 금리 인상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재료만 던진 겁니다. 세계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상황이죠. 전 세계 긴축. 왜냐면 물가 때문에. 사실 지금 제일 많이 이제 경제학적으로 재밌는 나라는 일본이에요. 우리도 가장 가까운 국가지만 가장 상반된 통화 정책과 상반된 경제 활동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들. 사실 이제 제가 최근에 일본에 관련된 어떤 영상 재밌는 걸 많이 봤는데 일본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노쇠했어요. 기업을 살리자 이 주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대한 어떤 활동력을 기업 살리는 데 집중을 시켜서 다시 이제 산하 조직으로 국민들에게 영향권을 주는 그런 경제 활동을 했었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업 살리기에 대한 이제 나라 정책을 펼쳤는데 실제로 기업이 기대 성과만큼 올라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펼쳐지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젊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안 다니는 거예요. 낙수 효과 펼쳐지지도 않고 내가 뭐 하려고 이러고 사나. 그래서 일본 상태가 지금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자국민들에 대한 경제활동 여건은. 기업은 먹고 살만하죠. 나라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주니까. 아직도 이제 좀 노쇠돼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많아요. 다만 이제 엔화 관련해 갖고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이제 미 국채 금리가 상단 범주에 어느 정도 적정 궤도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해요. 2.5%까지. 그러면은 엔화도 추가적으로 이제 저점에 대한 표현력이 굉장히 강화되는 시기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간단하게 엔저 현상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본이 이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다라고 또 마스터님께서 속 시원하게 이 엔저의 이유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매파 연준에도 BOJ,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왕비둘기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금 5일 전에 있었던 금융정책 회의에서도 대규모 금융 완화 유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우크라이나 이슈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봤는데 지금 미국과 일본 통화 정책에 대한 시각 차이로 인해서 엔화 약세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노란톡으로 들어온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회왕님, 나스닥 선물 14,000에서 저항을 받고 12,000 레벨링을 얘기해 주셨었는데 지금 현재 14,500대니까 이제는 상승 추세로 봐도 좋을까요? 이렇게 아니, 아직 아니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직 아니라고. 아니다. 네, 아직 아니라고. 네, 제가 그럼 언제가 될까요? 일본 관점에서 이제 네. 이 지지 레벨링을 본 거는 예.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12,000 레벨링에서 보셔라라고 표현한 건 네. 제가 최저에 대한 단가, 네, 완전하게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매집 활동을 들어갈 수 있는 범주를 표현한 거예요. 네. 범주를. 근데 지금 그 범주 값이 아직도 도달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이제 이탈이라는 징후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매수세로 봐야 되는데 아직 저는 그 가격대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그 가격대라고. 지금 이 라인이죠. 예. 완전 최저점에 대해서 나이스한 앞으로 신고점에 대한 갱신가까지 목표를 잡을 수 있는 거 12,000 레벨링. 그럼 지금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건 이 구성에 대한 어떤 이탈 범위가 드러날 시 완전하게 이제 상승 곡선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지금 범주가 완전 이탈이라고 표현하기엔 우스워요, 사실. 왜냐면 채널 링에 대한 구성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표현은 안 합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이제 박스 랠리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구간대라고, 모멘텀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노란톡으로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5일에 대해서 오늘의 당일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지금 체력을 회복한 국제유가 또다시 지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4% 넘게 오르면서 WTI 같은 경우는 114달러 선, 그리고 브렌트유가 120달러 선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어떤 전략 세워주실지 패말 들어보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역시나 매수 들어주셨네요. 이거는 매수 봐야죠. 네. 매수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오늘 뭐 있었죠? 루브라? 네. 난리. 지금 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낯서네요, 앵커님. 갑자기 슬기 옆에서 너무 공감해 주니까 낯설었는데 순간적으로. 근데 왜 낯서시죠? 갑자기 원유 수입에 대해서 앞으로 루브라로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악조건이죠. 정확히 이제 협상, 제가 지난주까지 얘기한 게 그거였잖아요. 협상 엎어진다고. 협상 안 됩니다, 잘. 그죠? 엎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매수세 올라가는 건데 최저점에 대한 랠리 잡으려면 이제 90 초반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림인데 오늘 이제 외신 관련해 갖고 내용까지 서포트를 하겠다면은 오늘 완전히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가파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유가 트레이딩 할 때요,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 유가 트레이딩 할 때 지금 시간대는 사실 좀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럼 언제가 좋을까요? 유럽장 열리고가 좀 좋아요. 아, 유럽장을 봐야 되네요. 아니, 유럽장부터 좀 이제 거래가 실려요.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미장 이후에 트레이딩하는 이유도 거래량에 대한 이제 추세에 대한 확보인데 이제 유가나 이제 금 관련해 갖고는 보통 이제 유럽장 이후에 추세가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지금 오후 11시 30분에 발표가 됐습니다. 원유 재고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네요. 재고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재고에 그런가요?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재고는 거의 이제 공시된 정보나 다름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재고라는 거는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 지금 이제 여러분들 우크라 관련해갖고 네. 굉장히 이슈잖아요. 네. 이제 원유에 대한 가격 포인트는요, 향후 어떤 시장에 대한 공급량, 시장에 대한 어떤 수요량,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커요. 근데 지금 원유 재고라는 건 네. 이미 이 시장 상황 내에서 후행성 지표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 재고가 많다고 하면 가격이 떨어집니까? 소폭 이거거든요. 조정 오지 않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지금 오늘 발표된 그 지표 발표를 보니까 네. 예측치에 비해서 너무 또 큰 폭으로 좀 떨어져서 저는 좀 이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네, 아닙니다. 그렇진 않네요. 네, 저는요, 항상 이제 보라고 할 때 네. 사실 이제 재고에 대한 영향은 시장에, 재고가 많다고 해서 시장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 재고가 적다고 해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상승세를 이끄는 건 아니다라고 표현해요. 네. 그럼 그때 왜 봐요? 맞죠? 네, 그냥 참고용인가요? 거래량이 폭증하잖아요. 그 시간대.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용도로만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 이거 꿀팁인데요. 예, 뭐 꿀팁보다는 제대로 된 좀 참고, 이 정도. 그렇죠. 왜냐면은 네. 이걸 가지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야, 재고가 떨어지면 당연히 하락하지. 여러분, 그럼 다 수익 나겠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는 떼돈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죠? 꿀팁이죠. 오늘 당일 이제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또 지금이 기회였을 수 있겠네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 이게 그런 이론으로 네.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면 네. 저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요새 이제 굉장히 많은 외환벌이를 할 수 있겠죠. 달러로 거래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 관련해서 네. 외환벌이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시장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그 CPI와 BEI의 개념처럼 선행 그리고 후행 느낌이 네, 그 과정도 그 과정도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예. 예. 왜냐면 그래서 저는 재고 발표하면은 막 트레이딩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해선을 좀 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표현. 왜냐하면 너무 리스크가 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분들 재고 발표하면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있거든요. 네. 예. 김군 있는데 예. 그 재고 발표만 하면 딱 거래를 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네. 안 됐더라고요. 이제 아쉬워.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지금 해선의기를 떠났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오래 살아남고 싶으면 이 회선의 길에서 네. 오래 걷고 싶으면은 좀 안전하게 우리는 묵직하게 트레이더예요. 투자를 해봐야겠네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확률 없는 거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제고해봤자 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지금 지지 포인트 한 번 더 매수를 볼 자리를 좀 표현을 하자면은 네. 사실 유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11달러 내외에서 매수세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수급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예. 추가적인 상승 포인트를 기약할 수 있는 게 111달러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오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골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지금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가 보유한 금자산을 동결하는 법안을 의회와 함께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서 또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현재 1,930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대응 전략 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이거는 오늘 수급에 대한 채널이 안 나와요. 오늘 당일 트레이딩 자체는 네. 그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의미가. 간단하게 좀 정리 드리도록 할게요. 수급에 대한 어떤 지금 포인트를 적절하게 좀 찾기 힘들다. 이 정도 표현만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오늘 왜 쓸데없는 엔화를 설명해 주시나요? 라는 설명이 있는데 지금 난립니다. 엔화. 예, 저희는요 신세계예요. 그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우리는 외신에서도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얘기를 네. 글로벌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지금 국제 금리가 폭등해서 이제 구로다 라인까지 침범하는 네. 엔저 현상이 지금 시장에선 굉장히 화제입니다. 네, 네. 맞아요. 근데 엔화를 왜 하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추가적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질문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또 골드 짚어봤습니다. 지금 미증시 그리고 오일 그리고 대표적인 또 골드 이렇게 세 가지 상품 살펴봤는데 지금 벌써 저희가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마치기에 앞서서 또 마스터님 한 말씀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주시는 이유가 또 시장에 대해서 지금 볼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을 봐야 하지 하고 잘 모르셔서 질문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이게 왜냐면은 근데 제가 설명하는 데는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고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시장에 대한 분별력, 네. 판단에 대한 기준을 조금 가이드해주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보니까 자리예요. 지금 저희가 지난해 10월 달에도 그랬고 네. 너무 일찍 이런 좋은 정보들을 드리다 보면 아직까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사실 지금 하락을 본다는 말인가 하고 그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추후에 지나고 난 뒤에는 역시 맞았구나라고 또 시청자분들께서 반응을 해주셨잖아요. 너무 일찍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사실 네. 좀 독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들더라고요. 네, 저희는 이제 미리 좀 리스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네, 그런 얘기를 현지적으로 먼저 알려드리는 얘기를 거기 하는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제가 사실 조금 틀린 거는 뭐였냐면 네. 저는 왜냐면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100% 시장을 맞출 수 작년 없죠.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3월에 시장에 대한 하락장을 얘기를 했어요. 3월. 그건 왜 그러냐. 그 예. 이유도 설명을 했거든요. 제가 그쵸. 분명하게. 예. FOMC가 기존에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2021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5월 금리 인상에 대한 기준치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시장에서 하락하는 요인요. 기준금리 인상 직전에 나오는 국채금리 폭등으로 당연히 그때 하락이 조정이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고 근데 당초 1월 들어서 갑작스럽게 페드에 대한 전략이 전면 수정됐습니다. 테이퍼링 종료와 함께 3월 금리 인상. 그러니까 시장이 1월부터 갑자기 하락 요소를 반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월부터 계속적인 하락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고서 2월 말까지 계속 얘기 드렸던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집중 포인트였어요. 올해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검토해봐야겠죠. 다만 증시에 대한 방향이 너무 단순하게 하나의 재료로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런 경제에 대한 구조는 없어요. 지금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이 안에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가능성이 눈에 띄는지 항상 설명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아시겠죠? 더 많은 얘기 나누시려면 여러분 밑에 하단에 신세계 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챙겨드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란톡 들어오시면 많은 궁금증들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는 1717 입력하시면 된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말에도 역시나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 신세계 리턴즈 마스터님들께서 주말 무료 특강 준비해주고 계신데요. 선결선생 마스터님께서는 매매의 신법에 대한 주제로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특강을 해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단타 매매 기법을 총 정리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1시에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9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